얼마 전까지 제가 있는 주변의 청주라든가 공주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좀 일어났었는데요. 입지가 괜찮은 현장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딱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서 계약을 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현장의 입지가 조금만 괜찮다 하는 데는요, 불과 3개월 만에 분양권을 거래할 때 금융상품은 실질적으로 계약금 10%의 나머지 중도금이 다 대출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대출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 후불제도 있고 무이자도 있고 상황에 따라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대출은 저희들이 선택하기보다는 건설사, 그 건물을 짓는 시행사, 시공사들이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도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으로는 담보 가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입주 직전까지 가서 입주를 하게 됐다. 그러면 분양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그 집을 임대차로 진행을 했을 때 처리해야 될 몇 가지 중요 사항만 잘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괜찮은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융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관여하기보다는 입주 사전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사전 점검 협의회에서 아니면 입주자 협의회에서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은행을 단체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단체로 계약을 맺으면 입주 직전에 갔을 때는 지정되어 있는 은행사와 같이 잔금 대출을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면 금리도 조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최초로 입주할 때는 단체가 움직이는 할인 혜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잔금을 치르실 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다 보니 중개 수수료를 창출을 시켜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많이 하는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 매매 금액의 주택 요율을 지정을 해서 계약 수수료를 받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딱 지정이 된 이후에는 그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제가 계약서에 굳이 뭐 요율을 저희도 요즘 계약서 쓰면은 다 요율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진행이 돼서 사실 일반 중개보다는 분양권 중개가 수수료 요율은 조금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수수료를 뽑아내느냐 이러한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중개 수수료를 투자자분들이 분양권을 사면서 절약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물건을 안 사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물건과 좋은 돈과 좋은 층을 좋은 프리미엄에 사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중개 수수료를 더 주겠다. 얘기를 해야 사실 저희들은 수수료로 인해서 모든 수익이 창출이 되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중개 수수료를 전략하자고 막 이렇게 깎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분들한테 좋은 매물, 좋은 조건으로 좋은 물건을 좀 잘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방법을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중개 수수료 얘기하기 전에 네. 동호수를 먼저 알려줘요. 동호수를 알려주기 전에 중개 수수료를 먼저 얘기해요. 저는 그냥 동호수 다 알려드리고서 중개 수수료는 그거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10년을 분양권 거래, 중개시장이 분양권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할 때 그냥 동호수 다 오픈해드리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오픈해드렸을 때 수수료 요율이 얼마입니다까지는 굳이 얘기는 안 해도 다들 알아보시고 오세요. 근데 이제 꼭 매수가 우위시장일 경우는 매수분한테는 이제 중개 수수료, 그냥 법정 중개 수수료 받고 뭐 매도분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해서 좀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그리고 내 고객한테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오늘의 가격이 제일 싸다 얘기를 많이 하고요.
분양하는 현장이 나올 때마다 오늘의 분양 가격이 가장 싸다고 얘기를 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새로운 아파트, 내가 A 아파트의 분양권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현장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근에 비슷한 현장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의 현장들은 추후에 분양을 하면 얘네들은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비슷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얘네들이 분양 가격이 더 비싸졌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의 입지가 더 좋다 그럼 가격이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기준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건축비 자재 상승도 많이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 있는 금융 부채 비율이 건설사마다도 많이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저리로 이렇게 건설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 시공할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PF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됐을 때는 그렇게 비용 부담이 좀 작았대요. 근데 이러한 시점부터 초기부터 시작을 할 때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 비용의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 비용도 조금 건설사도 부담이 좀 커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분양가 가격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상승 요인도 좀 있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인건비가 저희 나라들의 그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의 상승 원인도 조금 많이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얼마 전까지 제가 있는 주변의 청주라든가 공주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좀 일어났었는데요. 입지가 괜찮은 현장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딱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서 계약을 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현장의 입지가 조금만 괜찮다 하는 데는요. 불과 3개월 만에 계약률이 다 거의 완판이 되는 정도로 계약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그 하락장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었던 시장 이러한 것들의 지표를 저는 분양권 그 다음에 분양시장, 그 다음에 그 계약률에 따라서 저도 많이 판단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제가 있는 인근의 지역은 그러한 지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서울 또한 지금 계속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분양권을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요가 있을 거고요. 또 공급도 이제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저희 중개사들이 해야 될 입지 여건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중개를 하고 입주장으로 해서 내가 중개를 하고 그다음 부동산에 처음 초보자들 아니면 좀 오래됐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뭐랄까 활기가 있다는 느낌 아시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그러한 활력소 이러한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 하면은요 분양권 중개와 입주장 현장에서 중개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입주장 하는 위치 좋은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입주장 입주장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네. 입주가 끝나면 네. 중개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 기간은 좀 짧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중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거나 현장을 찾으러 올 때 저는 어떻게 좀 현장을 좀 지도를 거의 그 지도가 다 있잖아요. 웬만한 지도에서 뭐를 보냐면 현장에 한 군데가 있으면 그 인근에 또 입주장 현장이 있는지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A 아파트 입주장을 주로 목적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여기 입주장이 끝나면 주변에 CD 아파트 현장들이 있으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 하나만 보고 입주장을 현장을 해서 들어가지 말고 그 주변에 또 다른 현장이 있는지 그걸 보고 입주장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입주장이 끝나면 그 바로 이면 도로에 다른 부동산 상품이 있는지 그걸 보고 그 부동산 상품을 내가 중개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 이 장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기축들이 많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현장이 있거나 상가라든가 뭐 다가구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거의 아파트 이면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윈윈해서 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한 현장에 입지를 찾으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장만 이제 중개사분 중에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입주장만 하시는 분들 이 현장 가셨다가 저 현장 가셨다가 저 현장 가셨다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서 들어가서 컷대감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떤 중개사로서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세종에서 사실 거의 현장이 분양, 입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초반에는 입주 현장마다 다 개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입지 현장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동하진 않았고요. 사무실을 이동하지는 않았고, 내 현장에서도 입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입지에서도 입주장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지에서 현장을 했고, 저는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그 아파트에서도 지역마다 계속 A급 단지가 있잖아요. 가장 A급 단지로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고 하락장에는 조금 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A급 단지 있잖아요. 그런 A급 단지에서는 저는 계속 일을 하기를 권해드리는 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세종 현장은 세종에서 가장 A급 단지입니다. 그 A급 단지에서 제가 입주장을 했고 입주장 하면서 저는 저 이면도로에 상가가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그 입주 끝난 이후에 그 시점에서는 제가 좀 기다려서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했고 아니면 다른 입주장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가지는 않고 내 입지에서 또 입주장 일을 계약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전월세가 만기가 돼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체크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지금 와서 보면은 거기 현장에서 가장 오래 했고 이런 저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이 있고요. 일하기도 가장 쉽고 해서 가장 단지가 A급이다. 이러한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판단되면 저는 거기서 오래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이제 A급 단지가 아니라 조금 B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다른 장을 들어가 보셔서 또 돈을 좀 더 많이 모으셔서 또 다른 현장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거의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이 왜 입주장을 계속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와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입주장에서 전월세 계약을 쓰는 게 그분들의 주목적은 아니고요. 명의가 변경이 되고 전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 좀 급하거나 싼 물건들이 현장에 나오잖아. 이러한 것들을 내가 투자로 해가지고서 수유를 해가지고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투자를 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현장이 입주장이라든가 이제 분양권 시장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